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나오는 주옥 같은 구절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부의 확신 마지막에서 바프록터는 60일 혹은 90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씩 매일매일 읽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제가 뽑은 구절들을 매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이 책은 몇몇 독자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책일 것이다. 여기서 모든 독자에게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먹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이 몇몇 독자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서도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내재된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 관련 짓지 못한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아서 한 사람이 이뤄내는 성과의 온도를 조절한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태도가 전부다. 나이팅게일이 말한 마법의 말은 바로 태도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고 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 다.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네빌은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만 어느 길로 가고자 하든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한다. 성경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구절이 있다. 과거를 대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조언이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위대한 진보는 철저하게 비논리적이다. 정말로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겁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하자. 자신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법칙에 따라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네빌이 말했듯이 결정적 상상력이나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일은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꿔놓는 것은 반복이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자신에게도 절대적이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심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우리에겐 무한한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잠재의식은 오직 연역적으로만 사유한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의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 목표 지점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걷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형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그 현실을 되풀이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쓸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일을 해낼 것임을 확실히 하자. 방해를 받을 때마다, 거슬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보자. 펜과 메모장을 꺼내어 이렇게 묻자.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셋에게 사랑을 전하자. 5분 동안 긴장을 풀고 하루 동안 인도받기를 구하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겁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날 벌어지는 일에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이 들 때 감사일기를 꺼내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이야기는 포기하고 두려움은 떠나보내자.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우리가 하는 일의 필요성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정비례한다.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를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이미지를 내면화할 때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이름의 감정을 발전시킨다. 신념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신념과 두려움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뭔가를 믿는 것이다.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능력이다. 신념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부유한 모습의 자신을 보라. 그토록 욕망하던 가치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 랠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에너지를 준 대상이다. 집중한 상태일 때 우리는 원하는 대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네,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나오는 좋은 구절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60일 혹은 90일 동안 매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부의 패러다임을 장착시키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학원을 들려드리는 성공언니였습니다.